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매칭 서비스 더메이 대표 박영선입니다. 오늘 저희가 더메이 사랑방 2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지난 1화 때 저희 반응이 진짜 엄청 뜨거웠는데요. 인스타 릴스가 무려 100만 뷰를 넘게 찍는 120만 아주 뷰. 120만 뷰가 넘었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또 한번 칠까요? 우와. 네. 1화 때 제가 조회수 안 나오면 이제 그만할 거라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열심히 만들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재미있는 컨텐츠로 저희가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진행을 좀 맡아주실 또 분을 섭외를 했어요. 저희 더메이 그로스팀의 브레인 전지훈 와, 팀장님을 브레인. 모셨습니다. 지난번 촬영 때 영선님께서 진행에 신경 쓰느라 이야기를 못 하셨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영선님이 마음껏 고삐 풀고 이야기 좀 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진행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담스럽네요.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담 가지시죠. 어떡하죠? 200만 뷰 가야죠, 영선님. 가셔야죠. 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콘텐츠는 올타임 레전드 드라마죠. 올해로 방영 20주년을 맞은 내 이름은 김삼순입니다. 와, 삼순이. 네. 와. 국민 드라마라서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 노처녀 파티시인 삼순이와 금수저 연하남인 진원이의 얽히고 설킨 사랑 이야기인데요. 드라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약연애, 재벌 2세, 뭐 첫사랑 온갖 클리셰들을 다 때려 박았는데도 기존의 어떤 흐름과는 조금 다르게 비틀고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캐릭터들을 선보이면서 정말 온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영선님이 한때 별명이 박삼순이었다는 네. 설이 있던데 제가 왜냐면 그 당시에 삼순이보다 한 살 어렸어요. 남자친구 없었고 노처녀였고 또 이제 셋째 딸로서 너 언제 결혼할 거냐 막 이런 압박을 받으면서 또 친구들이 막 하나둘씩 다 결혼하면서 되게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 삼순이랑 너무 이제 동일시 되면서 되게 많이 위로와 힘을 받으셨던. 그리고 또 얼굴도 좀 비슷하다 그랬었어요. 그때 막 살도 다시 많이 보니까 좀 비슷하게 생기신 것 살도 같아요. 좀 그러니까요. 그때 있었고 막 머리 똥머리하고 김선아님. 나서 김선아 닮았다는 김선아. 얘기를 그때 좀 들었었습니다. 비슷한 이미지가 있으신 것 확인하지는데 같아요. 확인되지 않는 28살의 박영선은. 그러니까 그 김선아 닮은 게 아니라 김삼순을 닮은 김삼순을. 그 당시에, 네네. 그 당시에, 김삼순을. 그 당시에.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는 사실 최근에도 이걸 볼 정도로 우울할 때 가끔씩 이제 보면서 또 옛날을 추억하고 약간 이러는 저의 정말 인생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삼순이랑 너무너무 잘 맞는 게스트분들을 저희가 네. 모셔왔잖아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선생님.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30대 후반, 중후반으로 가고 있는 우리 남자 네. 대표 조백진 이사님. 안녕하세요. 90년생 더메이 조백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홍기가 좀 꽉 차는데 이제 살짝 넘쳐버린 이제 골드 싱글 우리 오지의 컨설팅팀 3팀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화려한 골드싱글 컨설팅 3팀 오지혜 팀장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2005년에 당시 제가 14살 이었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14살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성관계, 뭐 결혼, 노처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예 생각을 못하던 때고 삼순이보다 지금 더 나이가 든 상태로 내 이름은 김삼순을 다시 보다 보니까 너무 와닿는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해가 안 됐던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문희 여사님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거기서 나는 아픈 며느리는 싫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때 유희진의 감정이입을 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하지 너무 했는데 이해되는데? 제가 지금 잉태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예비 엄마로서 그걸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문희 여사님을 보면서 반대해야지. 그 장면에서 막 오열을 하면서 봤어요. 그 나문희 여사님이 이 너무 예쁜 희진이를 거절해야만 하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지금 상황과 겹치면서 부모의 마음. 네, 그러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다시 봤는데 아무래도 뭐 백지님이나 지혜님도 그때 당시에는 삼순이보다 어렸지만 이제 삼순이보다 더 나이가 먹은 상황에서 다시 보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랑 맞아. 좀 비슷하게 보니까 공감이 너무 많이 됐고, 이 캐릭터 그때는 이해 안 되는데 이제 좀 이해가 너무 잘 된다. 이랬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백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그때는 좀 더 남자한테 좀 뭐랄까 이게 더 관대한? 관대했던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빈이나 뭐 소개팅에서 나와서 여자한테 질문하는 그런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조금 글래머라고 들으셨는데 글래머가 아니시네요.
막 이렇게 성형 대놓고 어디서 있냐고. 맞아요. 맞아요. 요새 이제 그런 말 했다가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그때는 좀 더 남자한테 좀 관대했던 문화였던 것 같고 삼순이는 어렸을 때는 저런 캐릭터랑 뭔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못하겠다. 그래서 현빈이 그 삼순이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너랑 나랑은 연애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걔랑 연애를 하는 거다. 서로 좋아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공감 갔는데 이제 와서 이제 삼순이 나이보다 더 많은 이제 36살 먹고 나서 그 삼순이를 다시 보니까 너무 이제 진국인 여자다. 저렇게 이제 좀 생활력 있고 자기 주장을 이제 예의 바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또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왜 그때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이 기준이 바뀐 걸까?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나이를 자연스럽게 먹어가면서 남자가 갖는 그 기준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달라진다는 게 좀 신기했고 현빈은 어렸을 땐 되게 멋있었거든요. 와 역시 사람 돈이 있어야 돼.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멋이 없는 거예요.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와 지금에서 저렇게 했다간 선택 못 받겠다. 이런 좀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봤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지은님은 어떻게 저는 보셨나요? 다시 보면서 저렇게 현빈이 찌질했나 맞아요. 저렇게까지 정말 볼품없는 캐릭터였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20년 전이니까 딱 22살 요 정도였는데 그때는 사실 삼순이라는 캐릭터가 좀 답답했고 왜 저렇게 미련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 모든 서사가 다 이해가 되고 그 아버지랑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그때는 사실 그 장면이 진짜 좀 지루했던 장면이었는데 맞아. 지금은 보면서 엉엉 울었거든요. 그리고 연하남이라고 했을 때 저렇게까지 철이 없을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제가 지금 이제 40대인데 서른이 노처녀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맞아요. 20년 전이라고는 해도 와 30살이 노처녀였다고? 너무 애긴데 지금 맞아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그런 거가 시대가 참 많은 거를 변했다. 앞으로 20년 뒤에는 40대도 노처녀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봤던 것 같아요. 노처녀란 단어가 이제 진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없죠. 컨텐츠나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기 커리어를 당당하게 쌓아가는 여성들 이야기로 그려지지 결혼해야 되는데 못하는 약간 못난 여성 이렇게 그려지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쵸.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는 여자를 그렇게 결혼 못한 거를 되게 약간 비하하고, 맞아. 한 맞아, 걸로 맞아. 보고 맞아. 되게 뭔가 하자가 있는 못난 여성으로 그려졌다면 이제는 결혼은 선택이니까 뭔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회적 기류가 조성이 됐다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했거든요. 삼순이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늘어진 티셔츠에 퇴근하고 맨날 소주에다 비빔밥 해가지고 맞아요. 막 우걱우걱 먹고 맛있게 막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현빈이 어떻게 삼순이를 좋아하지?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삼순이가 르꼬르동 파티쉐. 블루 그쵸. 나온 파티쉐 전문직에 파티쉐. 스카웃 될 정도로 정말 잘 능력도 있고. 맞아. 능력도 있고 되게 주도적이고 그때 없었죠. 먼저 진취적인 여성. 키스하고 막 맞아요. 너무 깜짝 맞아요. 놀랐어요. 막 그런 상상조차 못한 제가 또 상상조차 못한 키스에게 또 이제 죄송합니다. 침 흘리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이제 매력 없는 여성으로 맞아요. 우리가 다 인식이 됐었다면 지금 보면 와 정말 너무 게다가 상여자죠. 심지어 그 종로구 부암동에 맞아. 둘다 맞아. 있는 집. 맞아. 맞아. 게다가 그 언니는 또 마포에 마포에 아파트가 있어. 저는 맞아. 그거 그 팔 때 마포 살지 말아요. 제발 팔지 마. 지금 얼마나 팔지 돼요? 마. 팔지 마. 20년 후에 팔지 마. 30억 팔지 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서 종로 부암동 지금 그 주택이 얼마일까 이게 너무 궁금한 그래서 거예요. 저 또 찾아봤잖아요. 많이 비싸죠. 그 당시 얼마인가요? 시세가 뭐 한 3, 4억 정도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 최소. 그리고 지금 부암동도 많이 이제 떴잖아요. 갤러리도 많아지고 맞아요. 거기가 이제 너무 많은 고급진 상업 동네. 시설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이제 고급진 카페도 동네. 생기고 하면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았을까. 서울의 중심부에 부동산으로. 결국에는 부동산 지금 모두가 관심이 많아서 부동산 서울에 중요합니다. 이제 자가가 있는 그리고 멋진 여성. 유학도 그렇게 갔다 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현금 부자였다. 아버지는 방앗간이고 어머님은 그 일수를 일수하시고. 그치. 현금 부자였다. 맞아.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결정사에 상담받으러 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 그 결정사를 연수님이 다니고 계셨다고.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촬영을 왔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로? 저는 근데 그때 제가 연차였어가지고 현빈이랑 막 그래서 동료들이 사진 찍고 막 싸이월드에 올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싸이월드. 있고 그때 그 장면에서도 물론 김삼순이 이제 상상하는 걸로 나오지만 거기에서 그 결정사 대표가 그래요. 30살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확률은 행성을 맞을
떨어져서 맞을 확률보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지금 좀 되는 이제 얘기죠. 여성 단체들 다 이제 일어나야 일어나야 되는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예, 일어나야죠. 그래서 근데 그 큰일 당시 납니다. 제가 그 결혼정보회사 다녔지만 그 당시에도 그건 좀 과장된 얘기이긴 했어요. 음. 그렇지만 20대 후반 정도면 거의 이제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였던 한 것 같아요.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슈가 안 됐을 정도로 그냥 되게 당연한 얘기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정사에서 삼순이가 그런 평가를 받았다는 게 음. 만약에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삼순이를 또 재평가한다면 결정사 지금 업계에 계신 전문가 두 분께서 삼순이가 과연 몇 등급일까 가입이 가능할까 또 진원이는 몇 등급일까 현재 기준으로 진원이 같은 남자 아직도 A 등급일까? 약간 이런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시리즈 남성 전문이시니까. 사실 지금도 훌륭하죠. 왜냐하면 진원이라는 캐릭터가 그 드라마에서 보여지면서 인성적인 부분이 좀 드러나서 별로인 거지.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외모와 피지컬은 지금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그런 저는 부분에서는. 그 평가 항목에 인성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인성 테스트 같은 근데 거 사실은 해서. 상담하면서 그렇게 욱하고 막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쵸. 근데 피드백을 받잖아요. 걔가 맞선을 나가서 진원이가 계속 막 깽판을 치잖아요. 그러네. 탈퇴당했겠다. 그죠, 탈퇴당했겠어. 맞아. 이런 피드백. 경우는 그런 경우는 아주 곤란해지는 부분이죠. 그건 그치. 이제 엄마 그 나사장의 소개로 나간 자리니까 맞아요. 더 일부러 그랬을 테지만 진원이가 본인이 돈을 내서 소개를 받아서 했으면 사실은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도 그런 피드백이 오면 경고를 줬을 것이고 그리고 진원이 자체가 지금 맞선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은 조금 상황이 다른 부분인 것 근데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남성 회원인데 가입 의사가 없어. 근데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래요? 있죠. 있어요. 그럼 협조적으로 만남을 나가나요? 아니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예 모르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본인 모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모르게 네. 그냥 엄마가? 엄마의 지인인 것처럼 하는 거죠. 대신에 그거는 만나는 상대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네. 모르는 척하고 네. 소개팅 네. 양 네. 나가라 이렇게. 부모님 소개로 만나는 자리라. 알고 어, 나가시는 합의를 게 하고 좋다. 나가는 거죠. 네. 그런 그런 경우는 좀 어렵죠 진행이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왕왕 있어요. 없는 그러면 경우 이제 아니에요. 프로필을 보내는 걸 어머님한테 보내는 그렇죠. 컨펌을 받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고 요즘은 많이 줄었죠. 네. 정말 20년 전에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거의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한번 설득해 볼게요. 근데 도저히 결혼정보회사는 싫대요. 이러면 이제 그냥 제가 소개하는 걸로 해서 가입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이제 본인이 하는 네네.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많지 하죠. 근데 아직도 조금은 있다. 있습니다. 이만큼 또 결정사라는 거에 대한 인식 맞아요. 자체가 사회적으로 많이 변한 것 네네네. 같아요. 옛날엔 결정사 하면은 결혼 못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제 상향을 원하는 여성들이 이제 가는 그런 데라고 생각을 했다면 요즘에는 진짜 뭐 데이팅에 뭐 자만추 인스타 DM으로 만나는 것처럼 어떤 만남의 한 루트가 된 그쵸. 것 맞아, 같다는 채널로.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막 뭔가 결혼정보회사 하면 사람들한테 안 알리고 맞아. 조용히 되게 해야 되는 조용히 그냥 시시하고. 암암리에 그냥 이렇게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잘못한 같아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뭔가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한다는 것도 좀 뭔가 창피하고 사회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05년 당시에 현빈은 약간 유니콘이었다면 25년에 지금 현빈도 유니콘인가요? 요새 너무 흔해졌죠. 그런 스펙의 남자들이. 근데 거기 강제력. 백화점 아들이잖아요. 흔하진 않죠. 호텔이었나? 백화점 아니고? 호텔. 그게 그럼요. 호텔의 규모도 나왔네요. 그때 삼순이의 드라마에서. 거의 5성급. 아, 맞아요. 5성급에. 맞아요. 그게 되게 완전 프라자 유니콘이네. 프라자 호텔에서 찍었거든요. 그럼 5성급. 거의 흔치 박상수님 않죠. 맞으시네요. 똑같이 네, 흔치 유니콘이긴 않습니다.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어.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려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글래머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했던 그 아저씨. 네. 그 맞아. 아저씨가 그 아저씨는 진원이었다면 사실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 아저씨는 결정사 못 오시는 거 아닌가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안 쉽지 되실 것 않아요. 같은데. 네. 그러면은 삼순이는 박삼순님께서 한번 결정사 등급을 삼순이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봤을 때 30살이면 나이도 너무 딱 좋은 나이고. 지금으로 좋죠. 96년생인가요? 네. 96년생. 그리고 진짜 결혼해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파티쉐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외모도 지금 봤을 때는 키도 크고 맞아요. 요즘에 또 키 큰 여성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 그리 뚱뚱하지도 않아요. 그리 뚱뚱하지
그러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좀 이제 글래머러스한 맞아요. 요즘에 또 그쵸. 그런 여성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래도 한 B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오 높은데요? B 마이너? 굳이 근데 아까 전에 저는 약간 그거 그랬던 게 이제 결혼정보회사에서 후기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현빈이 얘기할 음. 때 아무리 현빈이어도 계속 그렇게 피드백이 안 좋게 나와. 그러면 사실은 매니저가 정말 괜찮은 여성을 소개하기는 맞아.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가진 조건들이 많아도 만났을 때 이제 최소한의 그 시간만큼은 정말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사람을 계속 꾸준하게 소개받기는 되게 어렵다. 맞아요. 음. 항상 그 자리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아요. 반대로 현빈 정도나 진원이 정도의 그게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막상 나갔는데 너무 애티튜드가 좋고 너무 매너가 좋고 여성분들한테 그러면 오히려 후기들이 굉장히 좋아서 인기가 많아지거나 그러면 또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신 좀 있게 더 소개할 좋은 수 있는 사람을 거지. 소개를 맞아요. 해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더메이에서도 만남 하고 나면 양쪽으로 저희가 음. 자동으로 이제 알림도 맞아요. 발송해서 후기를 받고 있잖아요. 저희가 쭉 훑어보면은 지은님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나가서 보니까 이분이 일단 깔끔하게 하고 왔고 대화가 너무 편하고 위트가 있어서 한 번 더 만나보고 싶다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맞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아쉽게도 반면에 남성분들은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외적으로 아, 그쵸. 본인의 예쁘지 스타일이냐 않았다. 그쵸. 아니냐가 너무 중요하다 너무 보니까 중요하죠. 이거는 좀 왜 불만이 그러는 없으신 것 건가요? 같아요. 남성분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저 1화 때도 얘기했지만 남자가 찾는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어리고 뭐 나이가 많고 떠나서 좀 더 예쁜 여자를 찾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여자한테 끌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딱 봤을 때 느낌이 안 오면 뭔가 더 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의지가 안 생겨. 일단 기본적으로 딱 봤는데 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하다 이런 보면 의지가 또 안 생. 얘기하다 보면 또 좀 귀여울 수도 있고 뭐 아, 그거는 숨겨진 여기 그러니까 안에 맞아요. 있는 매력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돈 내고 하는 서비스고 돈 내고 나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좀 더 노력해가지고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볼까 하는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남자들이 좀 더 그 외적인 거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결정사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다른 데이팅 앱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반가워서 뭐 좋아요나 이런 호감을 보낼 수는 있어. 그렇게 해서 또 만났을 때 우연찮게 알아보게 되는 모르겠지만 첫 만남에서 외적으로 내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남자가 뭔가 더 스스로 노력을 한다? 그거는 뭔가 뒤에서 부탁을 받았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면 굳이 남자가 노력해서 할 만한 이유는 없다.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섭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백지님이 2005년도에 삼순이를 봤을 때는 저런 억척스러운 여자? 나는 싫어했지만 지금 다시 봤을 때 생활력 있고 되게 매력 있다라고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남자도 뭔가 외적으로 처음 내 스타일은 아니었어. 근데 말이 너무 잘 통하고 생각도 깊고 너무 괜찮아. 일단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한 번 더 근데 만나볼까? 그거는 자만추에서 가능할 것 같아. 첫 자만추에서 만남에서 필요하죠. 알기가 시간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30살 넘어서 더 힘들어지는 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기회가 없는 거지. 나한테 기회가 없는 거야. 맞아. 몇 달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생활하면서 나만의 매력을 맞아. 발산하고 싶은데 맞아. 이 소개팅에서 이 맞아. 한두 시간 안에 이걸 발산하는 게 쉽지 어렵지 않다. 않죠. 그래서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자만추로 만나온 스타일인데 그래서 전 궁금해요. 왜 못 알아보는지. 그러니까 2시간이면 사실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이고 이제 차 한 잔 마시려고 만났다가 밥 먹으러 가시죠. 술 마시러 가시죠 하면서 더 매력을 알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소개팅의 그 시간으로 이 사람의 매력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죠. 그게 왜 어려운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땐 소개팅 자리는 사실은 가면을 쓰고 만나는 맞아. 거거든요. 체면차려야 네, 돼서.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 그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내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사실은 한계가 있죠. 질문하는 것들이 사실은 뻔해요. 요즘 같은 경우야 뭐 MBTI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취미가 뭐예요? 쉬는 날은 뭐 하세요? 뭐 일하시는 거는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면 사실 한두 시간이 그냥 가는데 그런 대답을 하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보여줄 수가 있겠냐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자만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행실, 말투, 뭐 애티튜드, 뭐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까지 다 볼 수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는 사실 정말 어렵다. 어려워요. 저는 여자지만 백진님이 하시는 얘기가 되게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남성분들은 무조건 도파민이 나와요. 그게 1초도 안 걸려요. 맞아요. 사람을 볼 때 내 스타일. 꼭 내 스타일까지 아니더라도 30-40% 정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차라도 한 잔 더 먹고 싶고 밥이라도 한 끼 더 먹고 싶고 얘기를 하다가 그 매력이 올라가면 또 술이라도 한 잔 하고 싶지. 근데 그게 0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너무 제 회원님 공감해요. 중에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되게 경제력이 좋은 남성분이에요. 이제 연봉이 한 10억이 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차이더라도 자기 마음에 진짜 쏙 드는 진짜 외적인 예쁜 여성을 이상형.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성분들 봤을 때 또 너무 예쁜 분들은 또 본인이 또 많이 예쁜 걸 아시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애티튜드나 이런 거에 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남성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여성분들은 별로 안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남성분을 정말 좋아할 만한 여성분들로 이제 소개를 했는데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상담 요청을 하시면서 자기 본인이 차여도 좋으니 진짜 그냥 그 만남 내가 한두 좋아할 만한 시간만이어도 여자를. 내가 원하는 여성과 밥 한 끼 먹는 게 자기는 맞아, 그게 맞아. 기쁨이라는 거예요. 대박. 차여도 되고 애티튜드 안 좋아도 된대요. 맞아. 자기는 그냥 그 시간에 2시간 동안 예쁜 여성과 좋은 데서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그 돈이 맞아. 전혀 아깝지 않다. 그거 아이돌 팬싸 아니에요? 저 정도면 거의. 그래서 그런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저는 왜냐면 저는 항상 그 이유까지 생각하니까 그죠. 그 1회 만남이 아니라 정말 잘 되실 법한 이 남성분의 이성상과 서로의 이성상의 그 어디쯤을 항상 생각해서 매칭을 한다고 하면 이 남성분은 여기를 해서 그냥 만나게만 해달라는 거죠. 어떻게든. 남자도 이제 소개팅 나가가지고 겉도는 얘기만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 한두 시간 동안 처음 만났는데 이름이 뭐고 혈액형이 뭐고 MBTI가 뭐고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이 저한테 그런 막 질문 폭격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 궁금한 것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자리니까 그러면 또 약간 취조당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더 파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관심 조금이라도 이 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해 그러면 좀 더 막 얘기가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뿜뿜하는데 안 그런 여성이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 이러면 뭐지? 약간 질문 감옥에 갇혀가지고 빨리 어떻게 해서든 떠나야겠다. 일단 호기심 자체가 안 생기는 네, 거죠. 난 별로 상대. 궁금하지 않은데 약간 상대. 대답만 하는 거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여기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약간 30살 넘어가면서 감성으로 뭔가가 다가가기보다는 자꾸 이제 질문을 수치적으로 막 물어보고. 수치를 현실적인 물어보니까 질문들. 현실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뭔가의 이 사람의 경제력이나 어떤 능력을 유추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하면서 재테크에 관심 있는 것처럼 재테크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자가가 있나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을 해서 어느 정도를 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자꾸 체크리스트를 하는 게 느껴지면 남성분들도 또 매력이 좀 덜한데 제가 보기엔 상대적으로 좀 어린 분들을 원하는 이유가 그땐 좀 이렇게 좀 귀엽고 순수하니까 순수한 질문들. 그냥 뭐 오빠 뭐 맞아. 또르지 왜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그러면 이제 신선한데?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은 그렇게 머리 아픈 그런 만남이 싫은 것 같아요. 이 만남에서만이라도 뻔하니까. 즐겁고 싶은데 뻔해. 또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현실적으로 거지. 다가오는 것들. 그래서 여성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셔서 해맑음을 잃지 말아라. 그 순수함을 어떻게 하면 좀 색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치, 좀 다른 시선으로 접근을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1화 때 이제 리뷰했던 해리랑 루시랑 다른 접근으로 만나서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그 삼순이도 결국 진원이한테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쵸. 진원이가 나갔던 소개팅 여자들을 봤을 때 소개팅 여자들이 다 물어보는 거 뻔하잖아요. 현빈도 그냥 빨리 이 자리를 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삼순이는 너무 처음 보는 캐릭터니까 완전 색다르게 다가온 거예요. 자기도 자꾸 뇌리에 박혀가지고 막 집에서 생각나고 막 운전할 때 생각나고 그 희진이랑 전화할 때 뭐 삼순이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제 공감이 된다. 좀 색다른 질문을 준비해가면 좋긴 어, 하겠네요. 맞아. 어쨌든 왜냐면 완전 색다른 질문. 결정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는 기본적인 조건은 다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 뭐 맞아. 몇 남 몇 굳이 녀고 그 얘기를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맞아. 연봉이라든지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 만남의 자리에서 또 이걸 재확인하기보다는 아 진짜 이 사람이 나랑 잘 맞을까 싶은 그런 결에 약간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말고. 치고 들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게 전략을 필요하다. 바꿔야 그러니까 된다. 너무 이제 뻔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소개팅으로 만나는 거를 즐거워할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치는 거고 그 필요해. 시간 안에 피곤하고 기빨리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조금 더 서로의 막 조건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까? 조금은 가볍게. 왜냐하면 맞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의 조건을 우리가 알고 만났기 때문에 그거를 재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애프터
만나서 안 하면 이 만남은 의미가 없는 건데 그쵸. 첫 만남에서 뭐 이렇게 많은 걸 알려고 하는가? 여성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일정이 지나면 소개팅을 딱 자리에 나가면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재고 따지고 막 이런 것들이 자꾸 질문이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이 순간을 좀 즐겨서 나 어떤 사람이 잘 맞은지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봐야 다음 만남이 있는 건데 이미 식장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덜 내려놔야 돼. 현실적이어도 좀 내려놔야 괜찮다. 된다. 신기하다. 첫 만남에 그런 결혼 생각을 한다고? 이런 조건이 잘 맞아서 왜냐면 이제 소개팅을 안 시행착오를 하는데. 안 하고 싶으니까 그쵸. 내가 아, 원하는 조건의 기준이 빨리빨리.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과연 그럴 사람인가를 이제 빨리빨리 체크. 그러니까 다들 시간 낭비 안 하고 싶은 그치, 마음인 거죠. 그치.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는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 남자들은 또 이런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루다 보면 좀 더 순수한 이제 여성을 원하게 되는 그래서 좀 더 네. 어린 여자에 접근하게 되고 이제 이쁜 것까지 이제 바라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순수함이 없다 보니까 나이든 좀 이제 현실적인 여성분들 근데 본인들도 순수하지 않으면서 순수하지 왜 않은데 순수한 상대방은 여성을 그러길 원하는 원하는 거예요? 거죠. 욕심. 내로남불, 욕심이다. 마치 이제 상향혼을 원하는 그런 심리랑 똑같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둘 다 네. 비슷한, 그러니까 둘 다 이해가 되는 맞아, 것 둘다 같아요. 이해가 돼요. 둘다 다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돼요. 여성도 남성도 이제 나이가 맞아요. 들수록 더 예전으로 회귀하고 싶고 좀 더 사랑만큼은 좀 덜 조건적이었으면 좋겠고 남성분들은 또 그런 맞아. 생각들이 있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본격적인 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좋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순과 진원 과연 결혼했을까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둘 사이에 너무 많은 허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집안 차이 있죠. 성격 성향 차이 있죠. 그리고 저한테는 가장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이 되는 희진의 존재. 희진이랑 진원이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희진이가 자기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진원이가 데려다 주기로 절대 이해 못해. 하잖아요. 절대 이해 못하죠. 다시 보는데도 욕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삼순이가 싫다고 거절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도 진원이가 그걸 설득시켜가지고 결국은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귀는 내내 삼순이 3명이서 사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순이가 이제 5천만 원 갚으면서 수표 주고 다 찢어버리잖아요, 각방. 그리고 개명어 가서 그 얼마나 소중한 건데 다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진원이는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이게 상대한테 어떤 의미인지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냥 망난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오픈 엔딩으로 끝나긴 했지만 결국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 뭐 생각 차이나 의견 차이가 있어서 한 1년 정도 사귀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둘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에 결혼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지우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년 만나다가 이제 헤어져. 또 그러다가 만나. 또 만나. 깨부 차다가 진원이가 삼순이 같은 여자는 없다 이러고 결국에 이제 돌아왔다? 해피엔딩으로 결혼했을 거다. 왜냐면 삼순이도 처음에 이제 진원이가 화장실에서 막 좋아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알고 있었잖아요. 희진의 존재를. 그러면서도 되게 포옹을 했을 때 가만히 안아주고 그래서 이제 희진이는 어떡할 거야 묻는데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 이제 진원을 품어준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좋아하는 마음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삼순이조차도. 결국 근데 이 관계를 이끄는 건 남자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결혼은 특히 결혼은 남자가 하냐에 따라 뭐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진원이 결혼으로 이끌어 갔을 것 같다. 그게 너무 삼순이가 독보적인 캐릭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약간 그런 여자가 딱 한번 머리에 들어오면 떠나질 않아요. 첫사랑은 가슴 이제 무덤까지 간다. 근데 이런 희진이도 느낌처럼. 떠나지 않았잖아요. 진원이 떠나지 마음속에서. 않았지만 약간의 이제 방이 몇 오래된 개인 거예요, 도대체 말. 오래된 정인 거죠. 오래 사귄다고 해서 꼭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오래 사귄 맞아요. 커플들이 오히려 헤어지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3개월, 6개월 만에 결혼하는 맞아, 경우도 맞아. 되게 맞아.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이혼했을 것 같아. 결혼했어도 왜냐면 그거는 진원이가 있을 수 미국 출장 간다고 생각해봐요. 자기가 나 미국 출장 한 3개월 있어. 같이 생각나서 같이 가야지. 그러면 너무 희진이가 열받게. 같이 가야지. 제가 지금 미국 가서 네. 희진 만나는 거 아니야? 같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진짜. 음. 인스타 같은데 혼자 밥 먹는다고 했는데 상대 쪽에 포크가 걸쳐서 나왔어. 이거 여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순이가 결국 이혼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백지님이랑 의견이 비슷. 전 결혼했을 것 같고 여자 입장에서 당연히 미국을 이렇게 데려다 준다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식이의 입장을 해보면 긴 시간 동안 만났던 걸 데려다 주면서 오히려 정리를 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시 와서 삼순이를 선택했다고 하는 건 진원이의 마음은 일단 삼순이 그리고 그 드라마를 다시 봤을 때 삼순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굉장히 잘 구워 삶았을 거라는 생각이 아, 들고 그리고 진원이를. 진원이 그 당시에 27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삼순이의 바운더리 안에서 고기처럼 잘 놀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아니 근데 들거든요. 그러면 팀장님은 남자친구가 옛 여자친구랑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별 여행을 간다. 아유 안 되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안 거예요? 되죠. 아니 거기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또 헨리가 동반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금은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만큼 좋아한다면 기다려. 그러니까 욕을 하겠죠. 욕을 하고 막 뭘 북북 찍고 술을 먹고 막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왔을 때 받아는 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포기가 안 되니까. 저도 제가 삼순이라면 현빈을 놓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현빈이 나쁜 남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철없는 나쁜 남자. 나한테 그만큼 되게 적극적으로 들이대고 앞뒤 안 가리고 밀어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정말 내치긴 어렵다. 아, 내심 좋다. 내심 좋다. 뭔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정말 마음이 문드러질지언정 이 사람을 놓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너무 지금 나한테 자극적이기 때문에 완전 자극적이지. 평범남 그 선 그 세번 만난 남성을 남자. 세 번 만난 사람이 아무리 뭐 댓글 보니까 그런 거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정말 진국이다. 아 진짜였다. 어. 그렇지만 소개팅남.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빠지긴 힘들 것 같아. 그 사람을 만나다가도 현민 안 하면 다시 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여기가 재미고 여기는 잔잔. 이건 너무 느낌. 중독된 사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원이랑 삼순이의 관계가 도파민. 점점 더 변질되지 않나. 도파민의 그러니까 중독이죠. 저는 사실 편안하고 잔잔한 그냥 그 온돌 같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결혼이라는 거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은 언젠가 이 도파민이 끝나면 근데 이제 너무 다 쉽지 그렇게 않을까? 온돌 같고 안정감만 원한다면 다들 결혼해서 잘 다 살겠죠. 그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은 또 시행착오를 겪고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훈님의 입장이었다면, 지훈님이 삼순이었다면 저는 헤어졌을 것 같아요. 그 못 끊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계속 내치다가 만나다가 그러다가 저는 진원이와 정반대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할 것 같아요. 아 완전 그러니까 진원이는 그냥 망난이에요, 여러분. 그냥 날뛰잖아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찾아오고. 막.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본인의 감정만 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걸 저는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폭력적이다. 그 장면들이 드라마 상에서는 너무 이제 현빈이 사랑에 미쳐서 막 삼순이를 원하고 이런 게 되게 아름답게 그려졌지만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맞아, 진원이가. 맞아. 자기 멋대로 되게 하는. 유치하고 사랑이란 말도 안 했다고 거기서 극중에서 나오잖아요. 희진이한테도 사랑이란 말을 안 해봤다고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런 게 저랑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연애하고 이제 34살에 이제 막차 타고 다른 남자 그 맞선장 다시 만나가지고 저는 결혼했을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사람이랑. 아. 저는 그 삼식이의 최악의 장면은 자전거 발로 차는 거. 어, 그거는 그거 보고 그 너무 웃겼어. 그거 야 와. 애기 진짜 그진 쪽이 헌 헌 쪽이 막 그거 보면서 와 그 어떻게 하남자 그 저거 자체잖아요. 저렇게까지 유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시대적인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뭔가 남자가 그렇게 적극적이고 뭔가 자전거 발로 차고 막 이런 게 뭔가 남자 그러면은 그게 약간 그래도 귀엽다. 약간 좀 그래. 신출 부리는 느낌? 너무 그건 현빈 이제 한정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현빈을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제 막 헤어졌다가 나타나고 기다리고 막 이런 기다리고 막 이러는 거가 우리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저 때는 핸드폰 있었지만 뭐 집 앞에서 기다리고 막 그 하염없이 기다리고 막 이런 뭔가 그런 거에서 나에 대한 사랑을 또 확인하는 그런 게 되기도 하는 거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게 폭력적이라는 생각보다는 아 나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나타나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또 다른 사랑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우리 그때 시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에 의해서 뭔가 조금은 결정된다는 남자 좀 그런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때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 밤에 막 전화하잖아요. 저 자전거 가지러 오라고. 밤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당장 가지러 와. 근데 거기서 이제 삼순이가 거기에 이제 흔들리니까 비빔밥 먹고 있다가 가잖아요. 결국에 가는 사람도 잠깐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가겠죠. 나갔죠. 그러면 자꾸 투덜대면서 이제 가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갈 이제 것 같은데. 갈 것 같아요. 마음이 근데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제 그런 거기 갈 남자의 정도의 막무가내 거기 갈 정도의 마음. 막 밤 10시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서 이거 가져가. 하는 게 약간 이제 수작인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날 여자 보고 입장에서. 싶어서 날 보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거니까. 10시가 대수가 약간 아니에요. 따라주는 거구나. 10시가 대수가 아니지. 너무 그런 모습도 너무 하남자야. 자기가 맞아. 갖다 주면
되는데 근데- 뭘 또 가지러 오래. 근데 그게 남자가 약간 20대 순수한 마음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맞아. 나이에서는 맞아. 완전 맞아. 하남자고 맞아.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랑 표현을 하지라는 게 말도 안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거예요. 고무줄 끊듯이 어. 막 여자애들 막 맞아. 이렇게 하고 막 맞아. 이런 맞아. 그런 거죠. 느낌처럼 그거 아직 끊지 초딩 못한 같은 거죠. 거죠. 초딩 초딩 맞아. 같은. 응. 괜히 막 그러니까. 심술 부려가지고 막 한 번 더 괴롭히고. 근데 이건 좀 성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남자가 일부러 좀 땡땡거리면서 마음 표현을 하고 뒤에서 챙겨주는 약간 츤데레 같은 스타일이었던 거죠. 현빈은.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렸을 때는 되게 그런 부분이 나였어도 좀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저 좀 츤데레 같은 스타일인데 제가 뭔가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그 이유를 만들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어. 만날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다고 말하면 되잖아. 보고 싶어. 나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매너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맞아. 많은데. 매너 있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제 기준에서는 좀 낯간지럽다 이런 그런 말을 느낌이었던 하는 거예요. 게. 그런 막 표현을 하고 하는 게 왜냐면 현빈도 지 스스로 아는 거지. 내가 이제 희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고 그런 있는 상태에서 삼순이한테 흔들린다는 본인도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서는 자꾸 생각나니까 보고 싶어. 그런 맥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자꾸 확인하고 싶은 거야.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게 맞나? 이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나? 그러면 자꾸 띡띡대면서 이제 그냥 보면 또 좋고 아무 생각 안 나니까 그게 결국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에서 현빈이 하는 표현들이 너무 잘 이해가 되더라. 약간 본인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걸 그런 어떻게 이게 내가 진짜 이 감정이 맞나?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런 과정에서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할 수 맞아. 있지. 그런 맥락에서 자꾸 이해 좀 이제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 지은 저기 팀장님은 화가 많으셔서 저도 화가 많아가지고 사주엔 화가 없는데 합리적이어야 돼. 그냥 화가 좀 많아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두 분은 업계에 계시면서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회원이 결혼한 케이스라던가 아니면 성향이 너무 다른데 도파민 파티여가지고 막 둘이 이끌려서 결혼했다던가 아니면 아직도 뭐 상향혼을 원한다던가. 예전에는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볼 때 상향혼을 원했다고 한다면 요즘은 사실 남성분들 중에서도 상향혼을 원하시는 케이스들도 간혹 있죠.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이제 열심히 뭔가를 이뤄놨던 분들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명망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재력을 원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사라고 한다면 나 개원할 때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가. 그녀의 집에서 나를 얼마나 서포트해 줄 수 있는가,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집인가를 조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조금 이렇게 수에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다 맞춰줘서 소개가 들어갔는데도 거절을 하셔서 왜 거절을 하시는지를 여쭤봤더니 딸이 이제 셋인 집이었는데 그럼 재산이 분배가 되니까 그게 싫다 나는. 그래서 조금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외동 내지는 최대치가 2명. 공학 계산기네 거의. 2명 이상. 계산기를 거기는 그냥 그게 아니면 종합 계산기 전자도네. 나누기 그냥. 3보다 2가 나으니까. 나한테나 아. 나의 그 그녀에게 올 돈을 형제들끼리 나눠 갖는 게 싫다. 그럼 그 정도도 봐야겠네요. 만약에 3녀야 그러면 그 중에 얼마나 더 효도하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죠. 정도까지 이제 평가해서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재산이 더 많이 받는 딸로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그냥 외동 내지는 최대치가 2명 정도. 그리고 심지어 아들이 있는 집은 싫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매는 아들한테 많이 싫다. 가니까. 아들한테 재산이 많이 가니까. 그게 싫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게까지. 계시죠. 계세요. 진짜 계산적이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근데 그런 거를 되게 다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편이에요, 상담 보면은. 상담와서는 얘기 잘 안 하세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진행을 하다가 그 조건에 맞춰서 이제 소개가 들어가면 자꾸 거절하고. 이유를 모르게 거절을 하시면 스리슬쩍 그제서야.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런 게 아. 신경이 쓰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반면에 전 요즘에 보면 개천에 용이 별로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되게 속상한 게 집안 좋은 분들이 키도 크고 맞아요. 학력도 맞아요. 좋고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 덤내면서 좋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약간은 조금 집안 형편 어려운데 전문직이 돼서 집안 좋은 여성을 원하는 그런 좀 전문직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 저희 쪽에 많이 오시는 전문직 분들은 본인들도 집안도 좋고 거의 뭐 60억 이상의 그런 이제 의사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여성의 같은 뭐 전문직이나 이런 거보다 나랑 비슷한 집안 경제력을 안 보지 않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다는 건 비슷해야지. 이미 이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냥 조금 어리고 예쁨 이런 여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이제 같은 뭐 의사를 원한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요즘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전문직 남성분들이 오히려 나와 가정 환경이 비슷하면서 어리고 예쁜 여성 이쪽으로 더 많이 가는 추세다. 그래서 저는
보다 보면 저희도 이제 막 상담하거나 회원들 만남하고 난 후기들 저희가 이제 데이터로 보잖아요. 저는 좀 슬픈 게 방금 영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대치동 토박이의 의사고 맞아요. 집에 돈도 많고 잘생기고 키도 커. 근데 본인이랑 똑같은 여자를 원하는 맞아요. 그런 걸 볼 생각보다 때 많아요. 또 잉태한 어머니로서 이게 너무 또 마음이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점점 더 그들만의 리드가 확고해지고 리그가 확고해지고 요즘에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반포 뭐 원베일리에서 그러니까요. 그 커뮤니티 맞아. 안에서 자녀들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진짜. 더욱더 이 본인들이 이제 이룩한 그거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결혼으로 해서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합력해서 어. 더 인싸성으로 크고 생각하는 거지. 더 단단한 성벽을 이루고자 하는 쌓아가고 그것들이 너무 많이 커졌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많은데 예전에는 왜 남성은 본인보다 좀 못한 여성을 만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여성들은 좀 더 상향을 원하고 근데 맞아요. 요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남성분들도 나와 비슷한 비슷한 수준. 또 내가 이룩한 만큼 그만큼 이룩한 여성을 원한다. 그냥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뻐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쁜 거는 예나 지금이나 그거 이제 기본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남성분이셨는데 재력이 조금 있으셨나 봐요. 그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리고 예쁜 여성을 찾아요. 그런데 그 여성이 첫 만남에 차가 뭐냐라고 물어봐서 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탐을 내려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쁘고 어린 여성을 보지 마셔야 된다. 우리가 예쁘고 어린 여자를 본다면 그 어리고 예쁜 여자는 재력을 본인이 보는 거죠. 만나야 되는 명분이 맞아.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맞아. 자기도 그건 이해가는 되는데 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라인드로 보셔야 된다. 어. 얼굴 왜냐면 얼굴은 눈에 보이지 않냐. 그죠. 근데 재력은 안 보이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착히 미리 이렇게 꺼내는 그거를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니라 맞아. 우리가 어리고 예쁜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들도 내가 어리고 예쁘다는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이런 조건의 사람을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수했으면 좋겠는 거지. 어리고 예쁜데 정말?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줄 여성을 맞아, 맞아. 원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 결국은.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30대 왜 만나야 돼? 만날 이유가 없어. 노래를 맞아. 만나지. 이유가 없는 만날 거죠. 이유가 없는데 노래를 그럼 만나지. 홍기가 꽉 찬 여성이랑 소개팅을 하러 나갔어. 예를 들어서 남자가 경제력이 있어요. 그러면 차키를 이렇게 꺼내놓는 게 낫나요? 지갑이나 뭐 이런 아니요. 것들 물어보기 전에 아니요. 현실적인 저는 근데 거. 명품 지갑 지갑 싫을 올려놓는 것 거 정말 명품 별로 지갑. 싫어요. 아니 싫을 것 같아. 아 왜 요즘에 왜 이렇게 꼭 그럼- 이제 남자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고야드나 이런 거 어, 특정 메이커 맞아. 이게 되나요? 고야드. 막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리고 너무 이제 그렇게 네이밍이 드러나는 그런 명품 하나 이제 또 갑자기 뭐죠? 생각나는데 이거 플레이 이거 뭐죠? 톰브라운. 톰브라운 톰브라운 아이가 뭐 이런 얼마 거. 전에 저희 미팅 파티에서 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누가 봐도 명품 그 디올 남성분이 남성분이. 거기에 이제 정말 셀린느색 이렇게 하시고 근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너무 이제 로고가 드러나는. 근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저 표 한 표도 못 받으시. 그럴 것 거든요. 같아요. 별로. 너무 그러니까 별로 조금 것 이제 같아. 절제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너무 주머니 벨트. 꼬깃꼬깃 막 지폐 이렇게 꺼낸 너무 고야드 말고 너무 극단적이다. 원래 인생은 극단적이면 성격이 원래 이 남녀 관계는 카드 넣어놓는 거죠. 극단적이에요. 이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꼬깃꼬깃 지폐. 꼬깃꼬깃 지폐 동전이라 이렇게 잠시만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대답하지 어렵네요. 않겠습니다. 어렵네요. 아 그리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이제 막 로고 벨트. 벨트. 이제 로고 그러니까 로고 플레이 챔피언 배트. 로고 플레이 하는 게 싫은 거죠. 이제 그거는 그래서 맞아. 그거는 그런 맞아. 거는 조금 너무 과시욕이 맞아, 드러나 맞아. 보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좀-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데 저 정도 돈을 써? 약간 그러면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약간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런 남성분들이 또 약간 순진한 남성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좀 비싼 거 입어야 여자들이 날 바라봐 줄 그냥 것이다. 약간 이제 은근히 이렇게 코트 벗었는데 어, 뭔가 맞아. 보이고 이런 게 좋지.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거에서부터 이제 센스가 없음이 뚝뚝 묻어 나오는 맞아, 거예요. 근데 맞아. 여자들은 진짜 센스 있는 남자를 다 원하잖아요. 중요하죠. 남자들은 명품 사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무신사 가야 되거나 탑10이나 그러니까 로고가 아주 어. 조그맣게 이렇게 로고가 있는. 없애야 돼요. 알 듯 모를 어? 듯. 그렇지. 클러치백은 어떻게 보세요? 클러치백. 클러치 쉽지 않죠. 클러치백 가지고 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클러치백 매는 거예요? 저는 잘 아니,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손에 그러니까 그 간편해서 그런 거 맞아 알겠는데 간편해서 단순히 그러니까 어. 뭔가 멋스러움보다는 저는 이제 가방이나 이런 거추장스러운 걸 싫어하는 남자로서 저런 걸 왜 들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쬐끄만한 가방을 여자는 이제 핸드백이라는 그게 너무 잘 되어 있고 남자는 뭐 그렇다고 이런 크로스백을 매자니 이런 톤앤 매너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백팩을 매자니 크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네. 그럼 뭘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근데 꿀꿀 일수 하다가 가방은 너무 심한데. 들으면 안 되지. 근데 또 어떡해. 일수 가방 같은 걸 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모든 착장이 좀 그것만이 아니라 맞아. 막 어떤 막 뾰족 구두에 약간 맞아요. 막 그런 이렇게 좀 그 맞아요. OOTT가 전부 다 막 맞아요. 엉망진창이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일수 가방 드신 분 치고 스타일 좋은 분을 많이 못 봤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이제 핸드폰이랑 지갑이랑 차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것만. 분들 아 있잖아요. 여기 주머니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주머니가 막 부하니까 차라리 무거우니까. 우리 백진님처럼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입은 상태에서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 좀 덜하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드시는 분들의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고로고로고로 이런 분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비호감이라는 거. 아니, 맞아. 근데 그게 명품이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캘빈 클라인이야. 아니야. 그래도 아이, 싫어. 꼭 그것도 그렇진 싫은데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그냥 클래스의 그거를 존재 이렇게 자체가 싫어요. 하고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 그러니까 자체가 그게 싫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해도 잘못됐어. 싫고, 이렇게 해도 여기는 싫고. 잘못됐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 그럼? 그냥 이 줄 있잖아요. 싫어, 줄. 싫어. 아, 너무 너무 싫어. 싫어. 덜렁덜렁 이게 나아. 목욕탕 가는 것처럼. 그런 거 여기가? 싫어. 그냥 이거 클러치백은 없애야 돼요. 그 디자인이 그냥 없애야 된다고? 없어져야 돼요. 세상에. 근데 그건 너무 별로야. 그러면 다른 대체제를 누가 개발해줘야겠다. 맞아. 이해가 된다. 없어. 왜냐면 주머니가 배낭을 없어. 매기엔 너무 크고. 크고. 이러면 카고 바지 입어야 돼 남자들은. 주머니 안 건빵 들어. 주머니에 늘어지게. 군대 바지 다시 입어야 돼요. 건빵 바지 그러네. 들 수밖에 없어. 대체제가 없네. 그러네. 이해가 또 되면서도 그렇지만 그건 모든 여성이 싫어한다. 그럼 그치. 클러치백 때 옛날에 무한도전 때 정영돈이 그래. 가지고 다니던 내가 발리 이거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은 발리가 여러분. 오히려 그런 순수하지 않나요? 이런 길게 그 늘어지는 요즘 너무 크로스백. 길어. 그 요즘에 영포티라고 하는 영포티. 그 딱 그 착장이잖아요. 아. 영포티 착장이 그래, 그런 근데 반바지에 이렇게. 이게 멋스러움보다 남자도 편하게 내 짐을 넣을 때가 필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필요하네. 차키는 뭐 어디에 있고 아니 핸드폰은 근데 어디에 있고 이런 게. 차키랑 그다음에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잖아. 뭐 아니 필요해? 핸드폰도 있고 요즘에 이제 그쵸, 요즘 또. 그 선크림도 있고 남자들이 선크림 잘 바르니까 비비도 있고 맞아. 뭐 전 바르지 않습니다만 관리가 중요한 어. 시대로서 보통 그 안에 보면 향수, 차키, 지갑, 핸드폰,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있고 그러네. 전자담배 어떻게 기기 어디다 이거까지. 다녀야 돼? 이것만 해도 5가지예요. 5가지 주머니 여기 넣어봐. 이거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맞아. 다른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아, 그치, 사명을 그치. 받고 이거를 그치, 대체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치, 이 양복에 어울릴 만한 맞아. 클러치를 대신할 만한 가방을 아, 만들어 근데 주셔야 어렵다 돼요. 이거는. 그러네, 클러치 그러네. 근데 대신에 클러치는 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양손에 다 들고 다니면 차라리? 달라지. 아니면 그 너무 조금 올드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서류 가방 같은 건데 아, 조금 더 미니미하면서 차라리. 조금 더 심플하고 베이직한 차라리. 느낌들이 있는 거. 에코백. 꼭 그냥 그렇게 옆에다 끼고 에코백이 더 다녀야 귀여울 되는. 것 같아. 에코백? 아니, 근데 양복에 그러니까 에코백? 톤앤 매너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에코백 흰색 막 유니클로 아니면 들어. 노트북 가방.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 그래, 서류 노트북 가방, 그냥 서류 가지고 가방. 가방. 네. 그래서 이런 아, 그런 그런. 대체제가 많이 나오죠. 그런 필슨이나 걸로면. 포터나 이런 데서 어. 이제 노트북 가방으로 해가지고 멜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들 미니미한 수도 것들도 있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그런 이제 거 들 수 있죠. 대체하세요, 여러분. 클러치는 클러치는 버리시고. 클러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걸은 걸까 대부분 다. 그래 인식이 잘못돼서 아니, 그렇지. 맞아. 아, 근데 이제 맞아. 클러치 그런 들고 거야.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또 들고 일어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물론 여기에- 당연히 멋있는 여기에 분들 끼시면- 있을 수 여기에 있어요. 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아무튼 그러니까 호감은 아닐 수 있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마무리. 저희는 이거를 저희의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회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 그쵸. 말씀드리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남성분들이 일단 파티에 나왔을 때 많은 표를 얻지 못한다. 맞아. 그게 그게 부담스러워한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로고 플레이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그런 미팅의 여성분들의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거 있었어요. 다른 주제인데 진원이가 그 삼순이랑 5천만 원 계약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 분은 삼순이 입장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계약 연애를? 얼마나 절신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절실하면 할 수 있다. 지혜님은. 아 근데 그 계약 연애라는 게 막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리에서 약간 보여주기 그냥 식의 그 조항 그대로. 응, 스킨십 안 해서 그거 안 해야 말이 된다. 되나요? 그게 근데 그 스킨십 다른 안 남자 하고 만나지 마라. 그 자체가 말이 안 아이, 된다. 그쵸, 그쵸.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런 사람이면 좀 양아치로 그죠 보일 말이 일이 안 없지만 되지만 만약에 거기에 대입을 해보자면 그래서 저게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저거 가능할 것 같아요. 오케이 하는 분명 여성분도 저는 있을 무서울 텐데. 것 같아요. 전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아요. 영선님은 왜냐면 그 나중에 어떤 해코지로 나에게 돌아올지 모르니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세상이 험한데 그거를 뭔가 빌미로 뭔가 내가 나중에 협박당할 수도 있는 협박을. 거고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거는 절대. 절대 어떤 상황이어도 안할것 급한 불 같아요. 꺼야 돼. 집 날라가.
그런 경험이 없으셨어요. 맞아 그런 경험 그런 이제 결핍이 없어서 없으셔서.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 어쨌든 그건 무서울 것 같아. 오히려 뭐 진짜 뭐 친구들한테 하면 꿔가지고. 했지. 그렇게 남성이랑 그렇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뭔가 계약된 어떤 관계는 워낙에 저 싫다. 겁이 많기 때문에. 백지님은요? 저요? 네. 여자가 또 돈을 여자가 줘. 저한테 돈을 줘. 얼마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5천만 원. 5천만 원? 안 해. 똑같이. 안 해요? 안 해요. 얼마여야 돼요 그러면? 근데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20년 전에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엄청 맞아. 거예요. 맞아. 지금의 한 5천만 원이면 한 3억 화폐 되지 가치가 않나? 많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한 3억. 기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액이 뭐 3억이다. 그거를 내가 먹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그죠. 어떤 급한 불을 꺼야 되는 어떤 그 부안동 집 해요. 살려야 돼. 해요. 해요. 살기 위해 하는 거니까. 상황이면 살아야 하는 돼. 게 현명한 왜냐면 겁니다. 삼순이도 그걸 살아야 자기가 먹고 놀려고 맞아요, 그 돈을 맞아요. 받은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 급한 불을 일단 끄고. 그럼 이렇게 찢었던 건 그 앞에서 돈을 갚았는데 찢었어. 그거는 진짜 못 그거는 참죠. 네. 근데 결국에는 삼식이도 휴지통을 붙이잖아요. 찢어서 다시 아니 붙여오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걸 박박 찢을 멋있는 그런 척하는 거지. 성이라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라는 거죠. 그거는- 아직 철부지. 두 분도 연하남이랑 결혼하셨잖아요. 그죠. 능력자. 근데 그런 맥락은 없죠? 전혀 없죠. 전혀 그랬으면 저는 결혼을 안 했죠. 연하남의 기준도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많이 바뀌었다. 바뀌었죠. 근데 왜 여성분들이 연하남은 절대 싫어하시는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맞아.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연하남은 약간 진원이 같은 연하남을 맞아. 말하시는 맞아. 것 맞아. 같아요. 그쵸. 돈 찍고 근데 사실은 그 성숙도가 꼭 이렇게 나이에서 오는 건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그것도 맞죠. 저도 남편이 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뭐 되게 미성숙하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거든요. 네. 더 그래서 어른스러우시잖아요. 영수님보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제 나이보다 조금 그런 것 같고 남편은 나이보다 조금 더 성숙한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 맞아요. 사이 정도에서 그래서 맞는 거.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나. 결혼하셨겠죠. 근데 이제 저도 그 연하남한테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서로 저도 여전히 순수함을 꿈꾸는데 저도 소개팅으로 누굴 사귀어본 적이 없거든요. 만나서 한두 시간 만에 서로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남성들도 더 이상 막 순수하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들이대진 않잖아요. 그쵸. 이들도 너무 그쵸, 생각이 그쵸. 많고 그래서 이 허들이 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순수함을 찾아서 떠나다 보니까 연하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남성들의 짜증나. 마음을 또 제가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합니다. 어. 예. 연하를 만날 땐 나도 같이 좀 그 시절에 나로 순수해지고. 돌아가는 것 같은 어. 그치.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음. 아무것도 별로 따지지 않는 그런 연애. 이 30대 여성분들 들으셨죠? 이래야지 10살 연하랑 결혼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10살 연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왜 얘기해. 하지 마. 능력자. 분위기 환기를 어. 위해서 능력자. 두 번째 메인 주제로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결혼 꼭 해야 하는 걸까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 2005년 혼인 건수 대비해서 2024년 혼인 건수가 약 10만 건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줄었다. 네, 30% 정도가 줄어들었고 초혼 연령도 2005년 대비해서 2024년에 남자는 3세 정도, 여자는 4세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그만큼 혼인을 덜하고 혼인을 초혼으로 하는 그 나이 연령은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진짜 결혼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거나 아니면 겁이 나서 좀 미루시거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주변에. 아마 뭐 경제적인 뭐 문제라던가 아니면 가치관이 변화했다던가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미혼 지금 남성 여성으로서 요즘 내 친구들 혹은 나 자신이 왜 결혼을 안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특히 백진님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결혼에 대해 약간 생각이 좀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최근에 또 얘기해 보면 지금은 또 결혼 생각이 그냥 좀 줄어들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냥.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게 맞는 이랬다 거다. 저랬다 네. 합니다. 이랬다 남자들이 저랬다 하시는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남자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또 결혼 생각이 있다가도 내일 되면 없어질 수 있고 계속 상황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걸 제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꾸 머리에서 이런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이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그랬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너무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불안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 요소 다가오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좀 이제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결혼은 저는 지금은 좀 선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어느 정도 그 상한선을 정해야 된다. 아까 지혜님이 말씀하셨던 집안이 셋째까지 있으면 저는 좀 어렵다. 이런 기준까지 보면 너무 힘들고 진짜 디테일하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딱 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걸 넘어섰다면 그건 가야 된다. 만약 결혼을 하고 싶다면. 왜냐면 누굴 만나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잘난 부분도 있을 텐데 자꾸 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 기준까지만 조금만 더 되면 이 사람한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이 기준을 넘어서면 또 다른 기준이 생기고 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냥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저희 오빠나 제 주변에 저보다 나이가 더 있으신 남성분들이 미혼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면은 진짜 실패하고 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지금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 나이가 커리어적으로도 가장 많이 자기가 커리어의 하이를 달성했을 때고 연봉도 되게 많이 받을 때잖아요. 근데 돈도 자기가 지금 벌 만큼 벌어. 내 인생 너무 즐거워. 친구들이랑 막 맥주 한잔 마시고 뭐 야구 보고 게임하고 운동하고 하는 거 너무 즐거운데 내가 결혼하는 순간 이거 다 그쵸. 내려놔야 돼. 못해. 근데 여자 뭐 잔소리해.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왜 견디면서까지 지금의 자유를 다 내려놔야 되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자기 뭐 책임과 희생을 할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남성분들이 손해보고 싶지 않다. 맞아요. 실패하고 싶지 않다. 이 마인드가 진짜 크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 손해라기보다 내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지위로 봤을 때 남자의 35살에서 한 45살까지가 가장 정상이거든요.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성을 볼 때 타이트하게 그 기준이 세워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자기가 메타인지를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포기할 건 포기하고 갖춰야 될 건 갖추는 거죠. 이걸 좀 빨리 계산하시는 분들은 나름 선택을 잘해서 가는데 뭐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게 더 강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기준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고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결혼이라는 걸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여자가 있을 거야. 조금 더 괜찮은 여자가 있겠지. 이런 맥락에서 자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자랑 이제 충돌하게 되고 뭐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이제 서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폐해? 이게 이제 미디어에서 너무 안 맞아요. 좋게 그쵸, 노출되는 그쵸. 경우가 맞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래. 많았잖아요. 뭐 유부남들이 막 아내 바가지 긁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희화화돼서 많이 노출이 맞아. 되다 보니까 맞아. 남성분들이나 뭐 어쨌든 뭐 여성분들도 그런 게 겁이 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쌓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 겁나죠.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부터 좀 개선이 되고 마인드가 다 맞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둘이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더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 선택하는 거지. 이 가정에 속해져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다 포기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내 자유, 행복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온전히 이 가정에 몰두하는 이런 식의 이제 결혼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경제적인 것도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에 막 집값도 너무 비싸고 맞아. 집을 아예 살 정도가 못 되고 맞아요. 저희네 부모님 때는 정말 새방에 살아도 뭔가 더 나아질 거를 기대하면서 좀 더 열심히 살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정말 아까처럼 계속 부의 대물림이 되고 맞아요.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제 내가 또 이 어려운 거를 누군가와 나누면서 더 힘들어질까봐 그런 그죠. 거를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 다 또 결혼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했을 때 또 돈이 되게 잘 모이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더 맞아요. 책임감이 네. 있고 오히려 더 집중해가지고 딱 현실적으로 딱딱하면서 더 이제 그런 것도 더 생기는 것 같고 또 자녀를 또 키우면서 또 누릴 수 있는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또 행복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본인이 지금 가진 거를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 맞아요. 지혜님은 주변에 싱글 여성들이 전 정말 다 갔어요. 다 결혼했어요. 저는 후배들조차도 다 갔고 심지어 주변에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결혼했고. 예전부터 알았던 친구들은 다 결혼을 결혼했어요.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제가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너무 미완의 인간인데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양육을 하고 내 가치관이나 이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또 아이한테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케어할 수 있는 존재인 사람인 건가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20대 때는 30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놓쳤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를 쉰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을 남고
그리고 나한테 누군가가 결혼에 대한 확신을 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주변에 35이 넘었거나 그 이상이 되신 분들 중에서 뭐 하나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한 건 아닐 거다. 그냥 단순히 타이밍을 놓친 거다. 맞아. 그래서 그 타이밍을 진짜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같이 일했던 언니들이 진짜 똘똘하게 남자를 봐야 된다. 그리고 네가 그냥저냥 너가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많은 인연들이 너한테 올 건데 그걸 그냥 흘려서 보내지 말고 똘똘하게 이 사람하고 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좀 잘 가려서 봐라. 그 양다리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결혼할 거 아니면 다른 사람도 조금 만나보고 알아도 보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줬는데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저는 완전 이렇게 사랑파였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한테 꽂히면 이 사람의 조건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죠. 그때 언니들이 말씀하셨던 똑똑하게 봐라 이런 게 그러니까 비단 막 조건이나 그쵸. 뭐 경제력이 그쵸.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이 그쵸. 사람이랑 어쨌든 인생에 풍파가 너무 많은데 네, 그 맞아요. 남은 인생의 그런 파도를 같이 맞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약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성을 더 맞아요, 이제 맞아요. 보라는 얘기였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릇, 뭐 전반적인 그죠. 부분들을 한번 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험을 해봐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돌아가면 그렇게 해보고 싶죠. 지금은 어떻게 좀 바뀌셨어요? 남자를 보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오. 많이 바뀐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조건을 본다거나 그건 아니지만 역시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그쵸. 근데 정말 슬픈 건 만날 사람이 너무 없어요. 맞아. 너무 풀이 없고 너무 적으니까. 정말 너무 깜짝.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연애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라서 만날 사람이 현저히 많이 줄어드니까 정말 제가 만날 사람이 없어서 연애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한 요 근래 1, 2년 정도는 내가 진짜로 예전에 비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그게 많이 적어졌다. 줄어들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러면 돌싱도 생각은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돌싱 같은 경우도 아마 제 또래 분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추에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는데 돌싱이라는 걸 알면 마음이 열리겠지만 너 돌싱인데 한번 만나볼래? 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그죠. 주춤은 하게 되는 그죠, 부분이 그죠. 있는 것 같긴 해요. 반면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그 돌싱 파티 처음 했잖아요. 그때 10대 10이었는데 여성분 4분이 미혼이셨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거에 또 되게 열린 분들은 또 되게 열려 있어요. 실제로 교제가 들어갔잖아요. 지금 돌싱 엄청, 남성분이랑 지금 두 미혼 커플 여성분이랑. 미혼 남성과 돌싱 남성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교제하시는 커플이 미혼 지금 남성이랑 돌싱 남성. 죄송합니다. 저기 여성이랑 동성애는 아니고 저희는 네, 여성은 미혼이고 남성은 돌싱. 네네네. 그 여성분은 원래도 좀 돌싱이 열려 있으셨어요. 대신에 이제 보는 건 좀 그죠, 확실히 확실히 있으시죠. 있겠죠. 경제력 명확하게. 뭐 아는 이런 거죠, 이제 그게. 그리고 또 그가 나를 또 되게 더 귀하게 여겨주고 나에게 조금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약간 이런 수지타산이 또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플을 쓰는데 이 사람이 미혼이고 이 사람이 돌싱이면 미혼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어떤 매니저가 나를 담당하고 있는 매니저가 그 돌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을 소개시켜주느냐에 해주느냐에 따라서. 따라서 마음이 그것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아요. 이번에 그 교재 들어간 여성도 저희 정의원이셨거든요. 근데 정의원 하실 땐 당연히 돌싱을 소개 안 했었죠. 근데 돌싱 파티를 나가셨다가 거기 잘 되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정말 이 더메이 아니었으면 만날 그런 것 일도 없었을 만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러니까 또 파티가 또 그런 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조건적이지 않게 또 사람 볼 수 있는. 예. 맞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맞아요. 이제 자만추의 장이잖아요, 사실. 그쵸. 파티가. 정말 보람찬 얘기를 해주셨네요. 더메이를 만든 더메이 보람이 파티로 있습니다. 오세요. 근데 영선님은 지금 거의 25년 네. 정도 이 업계에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정사 또 대표로서 결혼 꼭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영선님의 의견이. 저는 돌아오더라도 한 번은 해야지. 해봐야 되지 가야지. 않나. 네.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늘 많은 이제 컨텐츠에서도 얘기하지만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싱글로서 즐거움이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길어야 제가 보기엔 한 40대 초반까지 음. 내가 조금 뭐 좀 기력도 없고 음. 친구들도 많이 결혼하고 또 친구들이 자식 키우고 뭔가 라이프 사이클이 너무 달라지면서 인간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외로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거고 그럼 맞아요. 그때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그 인연을 조금 내가 잡아볼 걸 이런 음. 생각들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인생에서 정말 둘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은 되게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다. 예, 결혼은 저는 강추입니다. 그 안 가본 생각합니다. 길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하게 그쵸. 있는 것 같아요. 남자 대 음. 여자든. 근데 그거를 눈 감고 딱 가느냐. 그러니까 네. 누구랑 함께 이제 손잡고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느냐 아니냐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니까 이 네. 가족을 구성하면서 있어서 그 안정감이라는 게 되게 또 다른 큰 행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싱글로서 그쵸. 막 맞아. 재밌고 막 맞아요. 즐겁고 이러는 게 또 있다면 또 이제 결혼을 하면서 뭔가 자극적이진 않지만 뭔가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함께 나이 들어가고 동반자로서 그래서 그런 안정감은 그렇죠. 인생에서 되게 큰 힘이 되는 큰 것 같습니다. 부분이다.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변님.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삼순이들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더메이 사랑방을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끝났군요. 네, 일단 또 저는 아쉬우신가요? 너무 그만하세요, 짧은 것 같아요. 이사님. 너무 주세요, 짧아. 이사님. 늘 아니, 아쉬워하시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다음번에 더 길게 찍어보도록 아, 예.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쪽 네. 대담으로 하시죠. 네. 네. 네네. 그래서 일단 저는 현재 2025년의 삼순이들이 배워야 하는 점이 상여자 모먼트라고 생각해요. 우리 삼순이 보면 진짜 상여자잖아요. 먼저 키스 막 갈기고 본인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맞아요. 드러내고 진원이 아프다고 하면 가서 죽 꾸려서 갖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먼트가 너무너무 상여자스럽고 멋있는 거예요. 제가 나는 솔로 완전 팬인데 나는 솔로 보다 보면 여성분들이 되게 소극적인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여자들은 방에만 있어. 남자분들이 먼저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저 남자 마음에 드는데 저 남자 나한테 먼저 대화하자고 안 하네? 그럼 마음을 단념하고 이러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먼저 가서 내가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죠.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좀 소극적으로 남자들이 먼저 해주기를 적극적으로 다가와주기를 바라는 거는 너무너무 맞아. 하여자스럽다. 그래서 우리 모두 2005년의 삼순이처럼 상여자답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쟁취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진원이나 현우 같은 그런 쓰레기 똥차는 이제 만나지 말고 헨리처럼 너무너무 진국이고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래서 헨리 같은 그런 진국 남자를 만나라라고 저는 2025년 삼순이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박삼수님께서 네. 다른 삼순이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결혼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되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초조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계속 나의 일이나 커리어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인연이 되는 사람은 언젠간 만난다라고 저는 여전히 믿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걸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꾸준히 그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좋은 인연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네요. 역시 박삼순으로서. 역시 박삼순으로서 삼순이들의 마음 심금을 울리는 멘트를 네네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유일한 남성 게스트로서 삼순이들에게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해주신다. 짧게 적극적으로 좀 바꿔라. 기다 싶으면 가고 계산하지 말고 애프터 본인이 괜찮으면 먼저 해라. 가슴으로 해라 사랑을. 가슴으로 해라. 자꾸 머리로 하지 말고 그냥 기다 싶으면 애프터 본인이 하면 되니까 남자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본인이 좀 괜찮다 싶으면 무조건 가라. 시도해봐라.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정도로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삼식이한테도 한마디 해주셔야 돼요. 삼식이 삼식이들한테 2025년 본인과 같은 삼식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남자들도 정신 차려라. 좀 기다 싶으면 가고 그만 계산하고 한 가지 충족했으면 가자 이제. 넘어가라. 넘어가라 이제. 남자들아 좀 포용해라. 너무 많은 좋아요. 걸 기대하지 말아라. 그 남녀간에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릴스에 너무 댓글로 싸우셔가지고. 뭐, 댓글창에 많이 싸우시죠. 댓글창에서. 그러니까 그만 서로가 싸우라. 싸우지 마세요. 화합하자 맞아요. 남녀가. 그러니까 이렇게 화합합시다. 달라요. 서로 남녀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수가 없죠. 같을 같을 수가 수가 없죠. 오늘 지혜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정확히 저에 대한 주인공 같은 그죠. 약간 그런 삼성이잖아요. 느낌, 네. 약간 주인공. 현타가 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연애를 하다 보면 또 나이가 먹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이 와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오고 근데 그럴 때 너를 얼마나 예쁘고 귀하게 포장을 해서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인들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나이가 먹어서
있어서 이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고 주변에 누군가가 없어? 그러면 더메이로 오세요. 오지혜 더메이로 팀장님. 오세요. 찾아오세요. 좋네요, 좋네요. 더메이로 오시죠. 네. 결론적으로 결혼이 인생의 정답은 아니지만 삼순이처럼 사랑할 용기는 꼭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메이 사랑방 이렇게 내 이름은 김산순으로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로운 사랑 이야기로 다시 네. 한번 함께 얘기 나누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